자, 우리 3교시에 이어서 이제 중간에 좀 끊겼는데, 이제 그 연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4교시에서는 그, 이제 자주 쓰이는 거, 아까 그 유튜브를 이제 웹페이지 상에서 보는 거를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서는 이제 유튜브 링크를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도를 이제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를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일정표, 여기서 이제 캘린더라고 하는데요. 위에 오른쪽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드시트 넣는 방법, 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니까. 특히나 그 구글 사이트를 많은 그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설문지예요. 설문지. 이게 그 여러분들이 뭐 급하게 의견 조사를 이제 친구들한테 할 때 또 이제 그 설문지 한 결과를 자동으로 여기서는 이제 스프레드시트에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 1번 문항에 몇 번, 뭐 1, 2, 3, 4 중에 이제 매우 좋음이 뭐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좀 유용한 도구죠. 그래서 이메일로 도착을 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친구들 이메일 주소만 알면 그 조사 대상의 학생이 이메일 들어가서 선택을 하게 되면 또 요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요거는 이제 요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선택해서 하는 경우죠. 이메일로 할 수도 있어요. 설문지를 만드는 방법에 들어가면. 그래서 요 설문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미 설문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른 것도 이제 스프레드시트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도 구글 드라이버에 그 문서를 이제 여기 웹페이지에 가져오는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4교시 나머지 남은 시간 동안 오른쪽에 있는 그 삽입에 있는 버튼, 그 다음에 지도, 설문지, 캘린더, 스프레드시트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는 요 버튼을 이제 아까 3교시에 이제 CSS 화면만 보여줬는데 요 CSS 페이지는 아까 홈 밑에 HTML과 CSS 두 가지 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랬죠? CSS 페이지 안에 뭐 어떤 페이지든지 하는데 요 삽입 안에 삽입 메뉴를 이용해서 뭐든지 다 넣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 CSS 페이지 안에 우리가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오른쪽에 보면 이미지 캐러셀 밑에 버튼 있죠? 버튼?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요 하나의 버튼을 만드는 건데 요 버튼을 클릭하면 요 링크 있는 대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는 유튜브 영상을 여기로 가져오는 걸 보여줬고 요거는 요 링크 CSS 강의 안내를 누르면 유튜브로 들어가서 유튜브 영상이 플레이 되게끔 그렇죠? 그래서 요 이름을 적고 이름은 120자 정도까지 할 수가 있고요. 링크는 이제 HTTP 요 링크 주소를 알아야 돼요, 사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유튜브 영상을 연결하는 거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배웠었던 앵커 있죠? 앵커 href가 여기에 이제 요 기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대학교, 평택대학교 이제 이름을 치고, 평택대학교 홈페이지 주소를 누르면, 그 버튼을 누르면 평택대학교 홈페이지로 그 새로운 창으로 이제 뜨게 되는 뭐 이런 기능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이름을 적고 이 링크를 적어서 삽입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버튼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제 CSS 강의 안내는 우리가 이름을 적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그 유튜브 영상이 웹페이지에 있는 거와는 좀 다른 구조죠. 근데 버튼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제 어떤 다른 사이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이 플레이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지도를 삽입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지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웹사이트 제작이라고 하는 홈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홈페이지 제작 안에다가 이제 오른쪽에 삽입 메뉴를 지도로 선택하고 이제 하는 방법. 그래서 내가 삽입하고자 하는 어떠한 이런 컨텐츠들을 어느 페이지에 넣을 것인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페이지 위에 있는 페이지를 선택하셔도 되고 그 이제 원하는 페이지를 이제 홈을 이용해서 찾아가서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삽입 옆에 있는 페이지 있죠, 페이지. 페이지에서 원하는 페이지를 선택하고 난 후에 홈을 선택한 난 후에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삽입을 해서 컨텐츠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이제 페이지에서 홈을 누르고 그 다음에 지도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 구글 맵 지도가 이제 올라와요. 이제 이게 구글에서 만든 지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거죠. API를 이용해서. 그래서 한국평택대학교를 이제 여기서 지도에서 친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거를 이제 누르면 이제 평택대학교 주소를 찾아가는 거고, 장소 표시 아이콘을 놓기를 하게 되면 이제 깃발 같은 모양을 이제 할 수가 있고, 내 지도는 내가 만든 지도를 다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지도의 주소를 이제 위에 있는 사각형 버튼에다가 친 다음에 요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주소가 떠요. 그래서 이제 구글 지도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봤죠. 지도나 위성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제 평택대학교에 이제 거기 본관 건물이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선택 버튼을 누르고 나면 이렇게 홈 웹사이트 제작이라는 홈 밑에 이렇게 아까 우리가 입력한 지도가 이렇게 왼쪽 위에는 이제 주소가 보이고, 여기 이제 가운데에 요 막대기가 보이고, 왼쪽 아래에 위성 모양이 보이죠. 길찾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있는 위치에서 찾아가는 모양도 보일 수 있고, 이게 구글 맵이랑 이제 직접적으로 API랑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삽입을 이제 원하는 모양대로 이제 원하는 주소를 넣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데 쓰이는 거죠. 요 사이트가 또 회사다 그러면 회사의 주소, 그 다음에 찾아오기, 그쵸? 회의 장소, 이런 데서 쓰이는 거고, 다양한 용도로 이제 구글 맵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기능이죠. 그러니까 지도를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걸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API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구글 사이트가 편리한 점이죠. 그래서 다른 제작 도구로 만들게 되면 API의 코드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아까처럼 메뉴를 선택을 해서 지도를 선택을 해서 주소만 치게 되면 코드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지도를 가져올 수 있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글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버튼하고 지도를 이제 넣는 방법을 소개를 했고, 세 번째는 설문지를 이제 넣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이 기능을 많이 써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문지 만드는 것부터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혹시 좀 시간이 되면 제가 이미 이제 설문지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만들어서 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과정을 생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드라이브에 가서 만들기에 가서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만들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저장되어 있는 설문지를 자동으로 끌어와요. 이제 그게 또 편한 거죠. 그래서 모든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앱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가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구글 웹사이트 제작 도구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는 거고, 설문지를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넣고자 하는 페이지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항상 삽입해서 설문지를 선택하면 구글에서 설문지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 설문지가 쭉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에 설문지 에드모드라고 제가 만들어 놨죠. 여러분들은 아마 만들어 놓은 게 없으면 그 전에 요 설문지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쵸? 간단하게 여러 가지 설문지를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 웹페이지에 추가를 해서 요 웹페이지에 방문한 사람이 이제 선택해서 그걸 자동 분석을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설문지 선택해서 아래에 삽입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설문지가 올라와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만든 건데, 에드모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 그 다음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제 밑에는 이제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따가 이제 수행되는 걸 보면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웹페이지를 접속해서 모든 사용자가 이걸 클릭하죠. 에드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에드모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매우 좋다. 그래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요거를 이제 사이트를 만든 사람의
그 스프레드시트에 자동으로 대답한 사람의 답안이 이제 그 쭉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할 때 상당히 좋은 거죠. 이게 한두 명이면 금방 할 수 있지만 이게 100명, 500명 넘어가면 그걸 일일이 그 설문지 답안을 코딩하는 것도 예간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상당히 그 설문지도 쉽게 만들 수 있고, 그거를 분석도 해주고, 스프레드시트로. 스프레드시트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엑셀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엑셀 사용법을 이제 알면 스프레드시트는 별도로 배울 필요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이걸 체크하게 하는 기능이 이제 이 웹을 사용하는 설문지 조사 방법이고, 이 설문지에 가면, 그러니까 드라이브의 설문지 작성 기능에 가면 내가 만든 설문지를 웹에 저장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그 이메일에서 답한 내용이 자동으로 스프레드시트에 저장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웹사이트에 불러오는 경우고, 모든 사람이 웹사이트에 들어오라는 것보다 이메일로 답하는 게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메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요 설문지 만들기에서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요 기능을 한번 반드시 써보기를 바라겠어요. 요즘은 이제 네이버에서도 그런 설문지 작성 기능을 다 제공을 하고 있죠. 사실은 구글에서 먼저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네이버에서 따라 했는데, 요걸 이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저도 연말에 어느 요일에 회의가 괜찮으십니까? 그쵸? 그 다음에 또 막년에 이제 어느 요일이 괜찮으십니까? 어느 장소가 괜찮으십니까? 간단하게 물어볼 때 가장 이제 유용하게 쓰여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요 기능은 이제 좋은 기능이니까 이걸 이제 일일이 한 50명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이거를 자동으로 해서 이메일 주소로 뿌리면 자동으로 저장해서 마지막 날 이제 기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날 확인만 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의견을 조사해야 될 방법이나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 경우에 유용하게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설문지 작성 기능은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또 제가 그 방법을 또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이제 버튼 만드는 거, 지도 추가하는 거, 설문지 추가하는 거, 웹사이트에 설문지는 웹사이트 형태가 아니라 이메일 형태로도 조사 분석할 수가 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설문지 드라이브에 설문지 만드는 기능 반드시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고, 요거는 이제 캘린더를 넣는 거예요. 캘린더도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죠. 이제 어떠한 일정표, 이제 우리나라의 휴일을 반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캘린더를 누르고 넣고자 하는 페이지를 선택한 후에 캘린더를 선택을 하면 대한민국의 휴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캘린더는 여러분들 드라이브에서 또 캘린더를 여러분들이 또 새로 만들고 일정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반영한 캘린더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휴일을 자동으로 만든 캘린더를 선택을 한 다음에 불러오기를 한번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와요. 지금은 이제 일정 목록만 나오지만 이제 실제 웹페이지에 가면 이제 주 단위, 월 단위로 이제 카렌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죠. 그렇죠? 일정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달력, 그렇죠? 우리 스마트폰의 카렌다 형태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구글 API처럼 칼렌더 API라고 해서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불러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웹사이트 제작 도구에서는 이걸 하기 위한 API 코드를 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오른쪽에 있는 메뉴만 선택해서 간단하게 썼죠. 간단하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아까 테스트하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게시 있죠? 그래서 게시 누르고 게시한 사이트 보기 누르면 이렇게 홈에 지도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을 하면 확대, 축소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구글 맵 지도를 이용한 API를 이용하여 내 사이트에 구글 맵 지도를 불러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주소는 이제 아까 처음에 입력할 때 우리가 평택대학교를 했기 때문에 이 주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 주소가. 자, 요거는 이제 일정이죠. 요거는 이제 월을 선택한 상태죠. 아까는 이제 일정 목록을 이제 보이는 거고, 그 주나 월을 누르면 이렇게 월 단위 또는 주 단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 단위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휴일을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설문지를 추가한 페이지를 좀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아래에 스크롤 막대가 생기면서 그 쭉 이제 선택을 하고 기타 의견도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이게 요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의 그 스프레드시트 문서 안에 이제 요 조사 결과가 자동으로 그 입력이 됩니다. 들어와서 클릭한 사람의 그 조사 결과, 분석 결과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아까 그 CSS 강의 안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유튜브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3교시에서 설명했었던 거는 웹페이지 안에 그 유튜브 영상을 끌어오는 걸 설명을 이제 했죠. 삽입을 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버튼을 이제 넣어서 링크를 거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유튜브 영상을 이제 여기서 웹페이지 안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수행하게 할 거냐, 아니면 링크를 연결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할 거냐. 이 두 가지는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까 설문지를 누르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설문지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그 요 관리자의 스프레드시트에 가면 분석 결과가 나오고 요 응답을 수정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 응답을 참조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뭐 어느 것든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지금까지 어떤 페이지 만드는 방법 오른쪽에 세 가지 메뉴를 좀 보면 페이지를 만드는 거 설명을 했죠. 기존에 이제 맨 위에 그 웹페이지 밑에 하이 페이지, 그 다음에 삽입 페이지마다 그 다음에 삽입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이제 얼마나 이제 좀 유용한 페이지를 넣을 거냐. 그거를 이제 만들기 전에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인 그 윤곽이나 페이지 구조도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컨텐츠를 넣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바람직하고 마지막으로 요거 테마라는 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페이지 디자인을 몇 가지 좀 갖다 놨어요. 근데 많이는 아니고 한 5-6가지 갖다 놨는데 요거는 이제 레벨 인프레션이라는 그 테마를 적용해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아까 검정색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그 테마가 좀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페이지마다 선택해서 테마를 이제 바꾸시면 원하는 테마로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지를 갖다 놓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만든 이미지를. 자, 그 다음에 그 스프레드시트를 삽입하는 방법을 좀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그 어떤 페이지에 내가 어떠한 그 엑셀 문서죠. 여기서는 그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라는 문서가 그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MS 워드랑 똑같은 거 구글 문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러죠. MS에서는 파워포인트라고 하는데 구글에서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문서가 또 사용법이 비슷합니다. 그죠? 구조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스프레드시트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 계정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스프레드시트로 만든 문서들이 다 올라와요. 그 중에서 원하는 그 스프레드시트 문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원하는 페이지에 그 내용을 삽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의 뭐 그 성적 같은 거 여기다 이제 게시할 때 쓰는 방법이죠. 물론
이제 삽입 버튼에 버튼을 눌러서 요 문서를 링크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스프레드시트 문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이 자료는 이제 예전에 그 이제 사용했던 스프레드시트네요. 그래서 요걸 이제 스프레드시트 문서를 이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요 안에 요 가운데 있는 게 그 엑셀 문서의 이제 그 행과 열죠. 그런 형태랑 똑같죠. 그래서 이런 엑셀 문서도 자동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문서, 이제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가 MS 워드, MS 파워포인트, MS 엑셀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구글 드라이브의 장점이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자기네들이 어떠한 앱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로 이제 작성한 거는 메모리의 추가적인 용량으로 지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무한대 가까운 그 이러한 그 앱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파워포인트나 MS 워드나 MS 엑셀로 만든 거 여기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드라이브에 저장하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의 메모리를 이제 차지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구글 계정 하나에 15GB를 할당을 해주죠. 그래서 그 용량이 넘어가면 이제 추가적인 요금을 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사용하는 드라이브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문서나 프레젠테이션이나 스프레드시트는 이제 그 용량에 제한 없이 무한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거죠. 그 어떤 사용법도 그다지 어렵지 않고 뭐 문서는 MS 워드랑 거의 대동소이하고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방법과 거의 대동소이하고 스프레드시트는 엑셀과 대동소이하고 또 하나의 장점이 또 뭐냐 하면 내가 구글 드라이브로 만든 문서를 다른 여러 사람과 공유하기도 쉬워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로 만든 파워포인트를 여러 명이 같이 공유해서 제작하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뭐 문서 작성 기능이죠. 그런 게 불가능하죠. 각자의 컴퓨터에서는. 물론 이제 MS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클라우드 애저라는 걸 사용하면 되지만 그것도 요금을 내기 때문에 요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공동의 문서 작성 기능을 제공을 하면서 여러 명이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1, 2, 3번부터는 이제 A라는 학생, 4, 5, 6은 B라는 학생, 결론은 뭐 C라는 학생을 써라 하면서 공동의 문서 작성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협업하면서 공동 작업을 할 때 상당히 좋은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드라이브 안에 있는 이 다양한 기능들을 한 번씩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엑셀 문서, 스프레드시트 문서 삽입하면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아까 들어갔었던 드라이브의 사이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내가 만들었었던 웹사이트 문서들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제 두 개를 지금 만들었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코스다는 예전에 만든 거고 지금까지 만든 게 지금 테스트 웹사이트라고 올라와 있어요.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시 수정할 수가 있고 오른쪽 아래에 더하기 표시를 누르면 다시 똑같이 새로운 문서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보는 거고요. 뭐 크게 그 어려움 없이 보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구글에서 만든 것도 크롬에서만 최적화된 게 아니라 인터넷 브라우저 상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홈 버튼을 누르면 HTML과 CSS 문서 구조를 또 볼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 위에 있어서 이게 좀 한눈에 안 들어오죠. 이거는 이제 왼쪽으로 메뉴로 바꿀 수도 있어요. 왼쪽에 문서 구조를 보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는 이제 우선 그 전에 그 뭐 홈 안에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유튜브 영상이 보이는지를 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제대로 이제 보이죠. 요거는 이제 버튼으로 삽입한 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웹페이지 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설문지도 제대로 보이는지 좀 확인을 했고요. 인터넷 브라우저 상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왼쪽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그 아까 사이트 제작 도구에서 그 만든 웹사이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수정 모드로 자동으로 들어와요. 하게 되면
이 오른쪽 위에 바퀴 모양으로 된 거 있죠? 그걸 누르게 되면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설정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탐색에서 모드를 이제 위가 아니라 측면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웹사이트 문서 구조의 메뉴들이 왼쪽에 하위 페이지들이 왼쪽에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표현하지 못했지만 브랜드 이미지, 뷰어 도구, 맞춤 URL, 분석, 뭐 공지사항, 배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가서 특히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래도 얘기하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분석을 하는 데 들어가면 요게 또 구글에서 그 유용하게 많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그 이런 거죠. 전자상거 사이트에 오늘 몇 명이 방문했냐. 그 다음에 어떠한 페이지를 몇 번 누가 몇 번 들어왔느냐.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자동으로 해줘요. 대시보드 형태로. 물론 이 웹사이트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구글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건데 구글 어널리틱스. 요즘 이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분석할 때 상당히 많이 유용하게 또 쓰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측면을 이제 선택해서 저장하고 게시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왼쪽에 홈 아래에 우리가 만들었었던 HTML과 CSS라는 하이 페이지들이 보이고 여기서 왼쪽을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들이 이제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홈을 누른 상태죠, 이게. 자, 마찬가지로 그 페이지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 상당히 코드들이 복잡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하나마다 이게 뭐다? 우리가 배웠었던 거다. 그쵸? 가운데 예를 들면 보더 탑의 컬러가 RGBA에 240, 240, 240 투명도가 1이다. 이렇게 코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보더의 바텀 스타일은 솔리드고 보더의 탑 스타일은 솔리드이면서 보더의 바텀 위드스는 5픽셀이고 보더의 탑 위드스도 5픽셀이로구나. 그렇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도 컬러 지정 방법이 또 RGBA 뭐 레드가 33, 그린 33, 블루가 33, 투명도가 1이로구나. 이런 내용의 코드를 보는 방법을 사실은 여태까지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러한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었던 거 3, 4교시에 설명한 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구글에서는 그거를 간단하게 메뉴 형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한 거는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단 코드를 보는 방법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였죠. 컴퓨터 학과가 웹사이트 구축을 배웠으면 그 어떤 구글 사이트나 워드프레스나 뭐 기트허브나 뭐 페이스북 페이지 가지고 만드는 거를 웹사이트 제작을 잘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러한 코드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HTML부터 우리가 CSS 지금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또 그 자바스크립트와 애니메이션 기법들을 설명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코드 보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고 실제적으로 보다 더 복잡한 그 자바스크립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HTML과 CSS의 우리 강의 내용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코드 볼 줄 아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지금 어느 정도 배웠고 이제 앞으로 또 배우게 되면 대부분 중요한 코드들은 다 배우게 되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아래 페이지로 좀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아직 자바스크립트는 안 배웠지만 div 태그라든지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내용들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뭐 이 코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고, 어떤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고, 어쨌든 코드 보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8주차 강의를 좀 요약을 하면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를 다음 주에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학교 등교하면 에드모드로만 보고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에드모드와 줌 그래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좀 주의를 하시고 에드모드 반드시 들어오시고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 기본 사이트 제작 도구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어떤 범용적인 구글 사이트 최신 제작 도구 잊어버리지 마시고 필요한 기능들은 반드시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1인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소개를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 한 주간도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세요. 감사합니다.